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LFP를 적용한 모델 3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자, 이건 25년형 모델 3 RWD입니다. 여기 이제 CATL, BYD 배터리도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배터리 용량이 4% 증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배터리를 썼느냐, LFP의 화학 구조가 변화되었느냐, LFP의 차세대 버전이 LFMP 망간을 추가한 거죠. 이거를 적용한 것인가? 무게도 약간 가벼워졌다. 1kg. 배터리 무게입니다. 일단 주행거리도 520km. WTP지만 꽤 길게 나오는 자동차다. 자, 저는 LFP 배터리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이 원본입니다. 자, LFP 배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적인 변화들이 있으면 다른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부분에도 언급드렸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죠. LFP. 원래 21년에 이제 CATL 6L이고요. 23년에 BYD 거가 일부 들어갔는데 같은 이제 LFP입니다. 그 용량은 60.1. 무게가 꽤 무겁네요. BYD께. 자, BYD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제쳐두고 CATL 거 25년형 CATL 6L에서 6M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LMFP 망간계인가 이런 물음표가 있죠. 배터리는 각형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는 108개 동일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배터리 팩 구조가 변경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TL의 최신 배터리 팩이 기린 CTP 3.0입니다. 그 구조가 폴스타4에 들어가 있는데요. 폴스타4는 미드니켈인데 배터리 수는 110개입니다. 그래서 이 25년형 CATL 배터리는 21년형과 팩 구조는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이 배터리 에너지 용량이 4.16% 증가했죠. 60에서 62.5. 자, 이건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화학적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LFP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가 망간을 첨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망간 첨가한 LFP가 아직 상용화 되었느냐라는 부분이 약간 애매합니다. 자, LFP는 테슬라가 가장 먼저 채택했기 때문에 중국 외에서는요, 망간계도 테슬라가 먼저 채택할 것으로 보는데 망간을 첨가하는 방법, 그리고 리튬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사전 리튬화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부에 화학 부분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바인더를 변경하는 경우 CNT를 넣으면 바인더 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적용도 실리콘 함량을 더 늘렸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3%, 5% 정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망간계라고 하면 특징점이 있는데 여기 전압이 345V로 전압이 동일합니다. 망간을 첨가하면 셀당 평균 한 0.2V 올라가게 됩니다. 108개면 20V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은 확실히 변해야 됩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LMFP 망간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kg 476에서 475로 1kg 감소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 배터리 케미스트리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배터리 구조에 기구적인 변화가 있으면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셀 무게 감소는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개선 방향입니다. 셀 개당 무게가 4.4kg에서 4.39kg으로 셀당 10g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자, 이건 각형 배터리 기업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기구 부품들이 줄어들죠. 자, 마지막에 보면 여기 터미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한 개로 바뀌었습니다. 이 터미널 하나 제거해 버리면 10g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꼭 이런 방식이라기보다 기구 부품 수를 줄이는 것은 지속적인 방향이고, 여기 캔 같은 경우 두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무게를 낮추는 지속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추정하는 LFP의 화학 조성 변화는 사전 리튬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3월에 CATL에서 버스 제조업체에게 15년 150만 킬로 유지가 되는 LFP를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게 CATL의 LFP 배터리인데요. 이때 언급한 것이 첨가제를 더 넣는 거였습니다. LFP 배터리는 최초 충전 주기에서 최대 15%까지 리튬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LFP가 용량 대비 리튬 사용량이 더 많은데요. 이 부분을 줄이는 여러 가지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 데드 리튬이라고 있죠. 리튬이 죽어버리면 용량이 줄어버리죠. 초기 충방전에서 이 리튬을 살린다고 하면 같은 무게에서 케미스트리에서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초기 리튬 15% 손실에서 얼마의 리튬을 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증가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캐소드 애디티브 첨가제죠. 여기에서는 LFP에서 2% 수준의 첨가제를 넣으면 에너지 밀도 5% 증가 효과가 있고 4%를 넣으면 수명을 2배 증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수명 증가 효과가 있고 망간계는 수명 증가가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수명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망간계가 아직 개발 중인 단계로 봐야 되는데요. 이런 LFP 배터리는 삼성 SDI가 LFP 플러스라고 명칭하는, 여기 그림에도 이제 각형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있죠. 터미널이 1개짜리. 그러니까 삼성 SDI도 LFP 플러스라고 하면서 망간과 특수한 첨가제를 넣어서 개발하고 있다. 26년부터 양산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게 비슷한 기술 유형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LFP 기술도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CAT의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적용해서 25년에 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검증을 받겠죠. 그리고 26년 정도 되면 K 배터리도 개선된 LFP 플러스로 중국과 경쟁하게 될 것인지 향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